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 나라의 성장, 바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조선,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조선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와 그 다음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팔족법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고조선이 한 무제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변한, 진안까지 7개 나라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학습 목표는요, 철기 문화가 바로 만주 한반도 지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심화하면서는 우리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의 정치,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위치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지도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 고를 나온 옥동자라는 마법사의 마변진, 그래서 마법진, 그래서 부여, 고를 나온 옥동자의 마변진 해서 지도의 위치를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부여, 그 다음에 여기는 동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할 텐데 이 옥저에는 여러분들이 뭘 적으시면 좋냐면요, 함흥평야, 여기는 함흥평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에 해당이 됩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립하다.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 문화는 만주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각지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산이 된 것은 결국에는 이 만주와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확산된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한나라 무제의,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군사적 침입에 의해서 철제 무기가 확산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은 청동기의 원료보다 매장량이 많아 구하기 쉽고 단단하여 무기는 물론 농기구와 생활도구로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네 번째 시기를 하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는 이 청동기 같은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 자체가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만들어봐야 철기보다 굉장히 금속 재료보다는, 다른 금속 재료보다는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대중성이, 그러니까 보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철은 달랐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매장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농기구와 생활도구로 바로 철제를 이용해서 농기구나 생활도구도 철제도구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보면요,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땅을 깊이 갈아 농작물을 보다 쉽게 재배할 수 있었다. 이에 농업 생산량을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면서 이 철기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업혁명을 할 만큼 그 전보다, 청동기 시대보다 4배에서 5배 정도의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경제력이 기반이 되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떤 게 형성이 됐을까요? 바로 군사력도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전투력을 키운 부족은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에 이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성립한다. 그래서 총 7개의 부여고를 나온 옥동자의 마변진,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 변한, 진안 7개의 나라가 형성되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한반도 동북부 해안 쪽에는 옥저와 동해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마한, 진안, 변한이, 삼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요, 요거 좀 눈여보시고요.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철제 농기구와 그러니까 철기시대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동무덥이 있었다는 것 정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는 암기하는 방법 먼저 할게요. 자, 부여는 형사, 승형, 부디, 사가.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여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국가를 형성하였다. 연맹왕국을 이룬 부여의 왕은 전쟁을 이끌거나 주변 지역과 교류에 앞장섰다. 자, 여기 연맹왕국이 있는데,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이 약하고 지방장들, 군장들의 힘이 강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나마 중국 같은 아주 강력한 왕권,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하진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그래도 왕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의 7개 국가 중에는 제일 선진국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선진 문화였던 중국과 제일 가까워서 중국의 문화를 제일 직수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관리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는 국가를 뜻한다.
제천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천행사는요. 제천행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은 농사의 풍요, 나라의 발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제천행사를 열게 됩니다. 왕 아래에는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리며 정치에 참여하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자, 여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바로 군장을 뜻합니다. 가들이 다스렸고요. 이 마는 말, 우는 소, 저는 돼지, 구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군장들의 아주 중요한 군장들의 이름에 가축을 붙였을까요? 여기는 부여는 만주 지역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농경도 밭농사도 잘 지지만 목축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목축. 그러니까 동물들을 풀어서 키우는 그런 게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군장들 이름에도 이렇게 동물들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군장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 독자적인 영역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부여의 군장들이 다스리던 독자적인 영역, 바로 사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주변의 중국 군영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력을 키우게 됩니다. 부여에는 고조선의 팔조법처럼 엄격한 법이 존재하였으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팔조법처럼 엄격한 법이 존재했고,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활발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치 소운인데 우리가 지금의 개념으로 어떤 노동력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형하고 같이 살던 형수하고 결혼할 수 있나? 너무 이상하다. 지금의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역사 해석을 해야 돼요. 단군신화 때처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남성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런데 한 집안의 성인 남자가 죽었다는 거는 그 나머지 식구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농사가 잘 안 져지면은 굶어 죽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실제 17세기, 18세기까지도 한국, 중국, 일본에 농사가 잘 안 져지면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그 대기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혹독한 사회였던 이때에 그 형이 죽는 거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 그 동생이 그 이어받아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제도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자기 식구들도 먹이고 살기가 힘든데 형의 죽은 형수하고 그 자기 조카들까지 맞게 되면은 자기 가족들도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맞는 어떤 제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배층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을 하였으며, 자, 순장은 많이 묻을 때 막 한 200명까지 묻어서 죽였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게 됩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 압록강 유역의 산악지대에는 고구려가 성립하답니다. 고구려는 한의 군현을 물리친 여러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하였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서 그 지역의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나라가 한사군이라는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한반도에 그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이 상당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형님이 고구려였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 중국 한사군과의 싸움으로부터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연맹왕국을 이루었는데 연맹왕국 똑같죠. 지배층의 상당수는 부여 출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여의 건국신화,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거의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는 농사를 짓기 어려워 초기에는 부여보다 세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부여가 고구려 내가 형이요 막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고구려인들은 무예를 닦아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갔고 결국엔 나중에는 부여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형사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형사가 옥에 갇히는 고동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에도 고조선이나 부여와 같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만든 엄격한 법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혼인한 뒤 이게 이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력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혼인한 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서옥제라는 결혼 동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옥제는 그 결혼할 때 남자의 노동력이 여자의 집으로 가서 노동을 해준 거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 집 이제 장인어른 집 뒤에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가 살면서 이제 남자가 여자 친정 집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15년에서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크게 되면은 다시 남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노동력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뭡니까? 여자의 집 쪽으로 제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12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고구려 부여 백제의 건국선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인 유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가 내려와서 이제 유하 이 사람하고 이제 썸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좋아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해모수는 하백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해모수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요. 아이를 뵌 유하를 아버지인 하백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하가 갈 곳을 잃고 있다가 길을 지나는 부여의 금화왕을 만나게 되고, 금화왕이 보니까 유하 부인을 보고서 뭐 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데려가서 부인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유하 부인이 이미 아이를 베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이 유하 부인이 고주몽을 낳게 되는데, 이 고주몽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화왕의 6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이 고주몽을 시기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주몽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부여에서 예시 부인이라고 첫째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거기에서 유리왕을 낳습니다. 유리.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진 칼을 주면서 나중에 아들이 오면은 나에게 보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고구려를 가고요. 고구려를 가서 소선호랑 결혼을 해서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을 낳고, 근데 나중에 이 부여에서 나온 첫째 부인 사이에 유리가 고구려에 오게 되거든요. 커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2대 왕이 유리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온조나 비류 같은 경우에는 배다른 형이 오니까 자기가 고구려에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조가 내려가서 지금은 함성에서 위례성에서 도읍을 하고 백제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비류는 미추홀, 인천으로 갔다가 이 사람은 나라를 망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온조가 이제 백제의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구려 부여의 백제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백제의 왕의 성씨가 부여씨거든요. 부여씨.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하나의 혈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